자, 반갑습니다. 편입 논술, 대입 논술의 조윤병천입니다. 선생님은 지금 강남 러셀, 그다음 대치 러셀, 목동 토마스 하이 논술, 그리고 부천 리드스룸 하이 논술, 그다음에 청주 M+ 학원, 여기저기에서 대입 논술과 편입 논술을 가르치고 있고요. 편입 논술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조금 잠잠해지면은 현장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아직은 화상 강의로 하고 있습니다. 화상 강의에서 또 학생들이 글을 올리고 그 올린 거에 대해서 공개 평가하고 현장 강의하고 거의 동일하게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여러분하고 제가 하려고 하는 건 2015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 모집 논술시험 사회계열 같이 한번 하려고 하고요. 먼저 1번 같이 볼 텐데, 빗소리 혹시 들리십니까? 오늘이 7월 며칠이야? 11, 12, 13일인가요? 7월 13일. 이제 좀 있으면 14일이 될 텐데, 비도 오고, 이 스튜디오에서 찍는 느낌 나쁘지 않네요. 여러분들도 이제 대입의 경우에도, 지금이 7월, 그 다음에 8월, 7, 8, 9, 10, 11, 12, 12월로 이제 수능이 옮겨졌으니까, 시간이 뭐 그렇게 적은 시간 아니죠. 편입의 경우에도 보통 매년마다 학생들이 논술을 준비하는 게 보통 7월, 8월에 이제 막 워밍 할까 말까 막 고민하다가 9월 달에 에이 해보자 이렇게 시작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고, 작년에도 합격자들을 보면 대부분 뭐 9월, 뭐 8월 요때 시작을 했으니까 여러분 요 강의 들으면서 저렇게 하면 합격하겠구나 라는 판단이 들면 선생님 그 블로그 밑에 댓글 아니면 저희 학원에 전화를 주시면은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생님 모르는 학생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 조윤병천입니다. 조윤병천. 미키우천과 윤호 전혀 관계없는 조윤병천이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선생님 경력이 쭉 나와 있는데요. 부산일보 교육주간지 편집장부터 시작해서 뭐 이투스부터 시작해서 2003년부터 그 다음에 현재까지, 중간에 보면 김영 편입은 2011년부터 2018학년도까지 있었고요. 메가스터디에서는 2006년도에서 2016년까지 선생님이 눈을 다쳐서 그만둘 때까지 10년 동안 인강을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저 선생님 강의는 예전에는 고액으로 들 수밖에 없었다. 그게 뭐 그때도 고액은 아니었다. 논술이 뭐 고액일 때가 거의 없었죠. 뭐 그랬다. 이런 거. 그리고 이거는 2018학년도 편입 합격자 명단인데, 작년 것도 있나? 여긴 작년 건 없네요. 작년 것도 선생님 블로그에 가면 작년하고 2020, 그러니까 지금 22지. 그러니까 19년, 18년 합쳐가지고 선생님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35명 합격을 했고, 합격자를 그만큼 배출했다. 이런 거고, 여기에 보면은 그때 이제 18학년도 거, 보면은 18년도죠. 편입 1차 논술 전형 합격자. 여기 보면은 연세대학교가 8명, 고려대학교 하나, 둘, 셋, 넷, 다 7, 14명. 작년에는 연대가 더 많았어. 그리고 보시면 2018학년도 최다 합격자. 이건 이제 메가스터디. 강남 정규반 기준인데, 여기 연세대학교 12명인가 되고, 연대, 뭐, 성균관대, 서강대, 중대부터 시작해서 뭐, 외대, 많이 붙였다. 요때 요게 한 54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단일 강사로서 굉장히 많이 붙인 거죠. 그만큼 합격자를 많이 배출했고, 생뚱맞게 왜 갑자기 2013년입니까, 아저씨? 그러게 왜 2013년 거를 여기 올려놨냐면 2013년도에도 겁나게 많이 붙였고, 예전에도 많이 붙였고, 지금도 많이 붙였다. 논술 강사가 뭘로 자기를 드러내겠습니까? 합격 말고 뭐가 있겠습니까? 뭐 내가 겁나게 잘생겼다 의미 없고, 뭐 겁나게 뭐 없나? 뭐 학벌이 좋다. 그 논술 강사 그게 뭔 의미가 있어? 그죠? 강사는 많이 붙이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작년에 선생님이 운영하고 있는 부천 리드스룸 하이 논술의 학생들. 여기 보면 연세대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카대, 인하대, 뭐 여기는 뭐 학생부 종합전형까지 선생님 운영하는 학원이니까 여기는 문이과 같이 쫙 넣어놨고요. 이게 30몇 명인가 그럴걸? 어쨌든 많이 붙였다. 굉장히 많은 학생이 작년에 학종, 논술 등으로
대학을 들어갔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작년에 선생님 가르쳤던 학생 중에 한양대학교 국교과 경쟁률이 선생님 기억하기에 168대 1인가 그래. 그런 학생도 붙였다. 많이 붙였다. 계속 붙였다. 여기 이제 성균관대학교. 이 친구는 성대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동시 합격인데 이대 거또 있나? 이대 건 없네. 요건 누구냐면 조윤병천입니다. 선생님이 2018학년도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동시 합격. 이거 스토리가 좀 많은데 그냥 이거를 올려놓는 이유는 그만큼 선생님의 강의가 가장 실전적이다. 요거를 말해주기 위해서 증거 자료죠. 증거 자료.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수업할 때 여기 어떤 그 아주 예리한 공개 첨삭, 그 다음에 어떤 그 꼼꼼한 어떤 그 애정이 넘치는 대면 첨삭. 학생들 아주 꼼꼼하게 야, 이렇게 바꿔야 돼. 지금은 이 코로나리우스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첨삭 겁나게 많이 합니다. 선생님 메가스타디에 2006년에서 16년 동안에 3만 건을 했으니까 겁나게 많이 했죠. 첨삭하다가 손가락이 첨삭을 이렇게 학생들은 이제 원고지로 해야 되잖아요. 이제 뻑큐 손가락이 이렇게 여기가 굳은 살이 박힐 만큼 열심히 했다. 뻥인 거 아시죠? 원고지로 다 못하고 다 이렇게 인터넷 첨삭으로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3만 건은 맞아. 그만큼 많이 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없나? 그렇게 많이 가르쳤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거 지금 여러분하고 하려고 하는 거 뭐냐면 2015학년도 요거 여러분이 풀고 보면 좋고 아니면 난 모르겠다. 그럼 듣고 풀어도 돼요. 그래서 요 내용 같이 보고 여러분하고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논술에서 특히 연세대학교가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 N수행 학생들 모두 원업이잖아. 연세대학교의 그 독수리 백양로를 쫙 한번 내가 걷고 싶은 어떤 그 욕망들 올해까지 한 400명 뽑죠. 근데 편입 학생들도 보면은 이 대입이 한 400명 정도 뽑는다고 편입 학생들이 들으면 겁나게 많이 뽑는다고 할 거야. 그죠? 대입은 근데 400명이 많은 게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순간 연세대학교가 갖고 있는 가능성, 합격의 가능성 여러분 스스로가 약간 디스파이징 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그래서 선생님이 연세대학교 이제 1번 문제와 2번 문제를 같이 풀 텐데, 여러분들이 먼저 읽어보고 쭉 풀었으면 좋겠고, 선생님이 그 강의를 보면은요, 유튜브에도 있고, 그 다음에 네이버 TV에도 있는데, 거기에 기초 강의나 연세대학교 채점 기준에 해당되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보고 요 강의를 좀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이 7월인데 요거 8월 말까지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편입 다 끝내고 그 다음에 주요대, 성균관대, 그 다음에 서강대, 한양대, 경희대 등등등 최근에 3개년 거는 이제 쫙 풀어서 올릴 겁니다. 선생님이 가르치는 이 방식 자체가 가장 실전적이기 때문에 우리 또 지방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내가 이거 서울까지 올라가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유료 인강으로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하게 나 또 편하게 가르치고 있어 지금 쉽고 편하게 가르치려고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요 강의를 통해 가지고 연대는 이렇게 푸는구나 편입은 고려대는 이렇게 푸는구나 대입에서도 요즘은 작년부터 연세대학교 대입의 출제 유형이 바뀌었죠. 출제 유형이 예전에 2014년도부터 연세대학교의 편입의 사회결 문제와 굉장히 유사해졌다. 그래서 대입을 보는 친구나 그 다음 편입을 보는 친구나 요 강의는 두 그룹 모두에게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너는 좀 없어져 주면 안 되겠니? 이건 내가 없애는 방법을 몰라서 그냥 냅두고 합시다. 우리 앞부분에다 놓고 하면 요렇게 놓으면 걸리적거리지 않겠네. 오케이. 자, 여러분들 요거 보시면은요, 우리가 항상 문제를 풀 때에 신경 써야 되는 건 먼저 뭐냐 하면은 바로 논제 그 자체죠. 논술 문제. 어떤 문제가 나올까? 연세대학교 문제는 보통 자 먼저 비교와 그 다음에 해석과 그 다음에 비판. 요 세 가지가 연세대학교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걸 끄면 되지. 자, 잠깐만. 오케이.
비교 해석 비판이 연세대학교의 문제의 처음과 끝이다. 연세대학교는 이런 문제를 통해서 뭘 원하느냐면, 자, 비교는 말이죠. 관점에 대한 비교고요. 그래서 보통 제이심은 가하고 제이심은 나하고 제이심은 다를 비교할 걸 원하는 3자 비교. 물론 대입에서도 편입에서도 2개 비교하는 거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개를 비교하는 방법과 3개를 비교하는 방법 좀 정확하게 알아두고 같이 이건 풀어나갈 거야. 그리고 해석은 뭐냐면 문제가 이렇게 나오지. 뭐 제이심은 나의 관점에서 제이심은 나의, 이럴 땐 도표나 아니 문학작품, 보통 연세대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주요 대학의 논술에서 해석은 하나의 이론형 제시문을 가지고 현상형 제시문, 현상형 제시문은 보통 문학작품이나 아니면 자료야. 요거를 해석할 거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제이심은 나를 바탕으로, 뭐 제이심은 나를 기초하여, 제이심은 나를 활용하여, 제이심은 나를 고려하여, 참고하여, 참조하여, 다 같은 말이야. 얘를 근거로야. 얘를 논거로. 얘를 근거로 해서 그 다음에 문학작품이나 도표를 분석할 것을 요구하는 거죠. 이거. 그래서 이 관점에서 이쪽에 나와 있는 현상을 설명해야 되는데, 비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해석도 그렇고, 지금 방금 보면은요, 비교도 관점을 비교하는 거였고, 여기도 제이심은 나의 관점을 바탕으로, 제이심은 나의 관점을 활용하여, 뭐 기초하여니까 이쪽도 핵심은 관점이에요. 관점이란 말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고 넘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지. 그죠? 그리고 이 비판도, 자, 비판 문제는 보통 우리가 견해, 뭐 주장, 뭐 비판의 하위 범주에 다 들어가는 건데, 비판은 보통 이렇게 됩니다. 제이심은 뭐 나의 관점에서 제이심은 다의 관점. 역시 뭐예요? 관점이에요. 그래서 논술 문제는 여러분들이 논술 문제는 관점 싸움이다. 빗소리 들립니까? 빗소리 굉장히 좋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여러분들이 요 수업을 듣기 전에 선생님이 그 네이버 TV, 조인병천 네이버 TV에 보면은 기초인강이라고 올라가 있거든. 비교, 뭐 해석, 뭐 이런 방식들이 나와 있는 게 있는데, 그거를 같이 보고 하면 여러분에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관점을 찾는 게 뭘까? 여기에 선생님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논술은 관점 싸움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관점을 정확하게 잡아야지만 그 관점에 따른 고려대학교까지 포함하고 우리가 대입에서도 요약이 나오는 데가 있죠. 그게 어디냐면 경희대학교 사회계열, 그 다음에 성균관대학교 1번 문제가 보통 요약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를 고려한다면 관점이라는 건 보통 주제에 대한 개념 규정이거든. 자, 예를 들어서 어디냐? 그 연세대학교 2012년도 문제인가? 자연미 3년도 자연미 문제를 보면은요, 주제가, 자, 가에서 자연미는 언제나 글을 쓸 때는 주제어가 주어가 된다고 생각하는 게 편해요. 실제 글 쓸 때 가장 심플해. 왜냐하면 주제어가 주어가 되면 내가 독해할 수 있는 방향이 머릿속에 명확해지는데, 뭘 주제어로 써야 될지 모르면 독해의 방향도 모호해지고, 글을 쓰는 과정에서도 명확하게 내가 써야 될 글의 쟁점과 그 다음에 글의 구조, 그 다음에 문장과 문장의 관계, 문장 안에서의 어휘의 관계를 내가 설정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래서 자연미라고 하는 것이 A고, 그 다음에 제이심은 나에서 자연미는 B고, 제이심은 다에서 자연미는 C고, 이때 요 각각의 주제에 대한 관점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 개념을 요거를 관점이라고 한다. 엄밀하게 말하면 관점과 개념은 다른데, 일단 여러분들이 퉁쳐서 관점 개념을 같은 맥락으로 보는 게 글을 이해하는데 좀 더 처음엔 좀 정확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제이심원가에서 나에서 다에서 이 지문이 있으면 찾아야 되는 방향이 있잖아. 내가 뭘 찾아야 될까? 글을 쓰기 위해서는 이 지문을 읽고 난 다음에 이 지문 자체를 독해하는 방향이 결정돼야 되잖아. 그 방향 자체가
주제와 관점을 찾는 것부터 출발을 한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여러분들 문제 1번 한번 봐보세요. 문제 1번. 문제 1번을 보면은 자 거기 뭐라고 돼 있어? 차이와 갈등의 관점에서 제이 시몬 가나다의 핵심 논지를 비교 분석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항상 이렇게 열심히 찍고 난 다음에 저기 이렇게 마이크가 쫙쫙 올라가는데 가끔 가다 보면 꺼놓고 하더라고. 한 1시간 정도 찍고 난 다음에 꺼지면요. 다 부셔버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미리 좀 확인을 해놨고. 자, 문제 1번. 차이와 갈등의 관점. 이게 주제어죠. 주제어면 내가 제이 시몬 가에서 차이와 갈등이 무엇이고 제이 시몬 나에서 차이와 갈등이 무엇이고 제이 시몬 다에서 차이와 갈등이 무엇인가 이걸 비교 분석하는 거죠. 역시 3자 비교입니다. 3자 비교.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이 차이와 갈등이라는 게 왜 나올까? 이 문제를 잘 생각해 봐야 돼. 차이와 갈등. 그냥 우리가 문자적으로 리터럴하게 차이와 갈등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이 질문을 읽다 보면 차이는 뭐예요? 다름이야, 다름. 그럼 가나다가 뭐가 다를까? 그러면 그 차이 자체가 갈등이 될 수도 있고 갈등이 되지 않을 수도 있죠. 맞지? 그럼 갈등이 되면 그 이유는 뭘까? 갈등이 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뭘까? 이걸 찾아야지. 차이와 갈등이란 두 단어가 갖고 있는 논리적 연관관계라는 거 우리가 생각하고 문제를 풀지 않으면 그냥 차이는 뭐다, 갈등이 뭐다. 이거는 두 주제어, 쟁점어에 해당되는 이해를 내가 하지 못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차이가 뭘까? 아, 차이 이런 거구나. 차이의 속성이 있겠죠. 속성. 그 갈등이 되는 이유가 뭘까? 그게 전제라고 하지. 갈등이 될 수도 있어. 왜냐하면. 갈등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 왜냐하면. 그거를 찾아내야죠. 이때 이제 연세대학교의 신입학 전형도 마찬가지고 편입학 전형에도 마찬가지고 가장 중요한 건 이러한 내용을 본문에서 가져오는 걸로 끝나면 안 돼. 왜냐하면 가져올 수도 없죠. 여러분들 지금 이 2015학년도 사회계열 문제를 보면은요. 제이 시몬 가하고 나하고 다 한번 봐보세요. 그냥 이렇게 내 블로그에는 올려놓는데 유튜브에 올라가면은 밑에 텍스트를 올리지 못하니까 이거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들이 차이가 뭐지? 갈등이 뭐지? 논술을 처음 하는 친구들은 특히나 차이와 갈등이 본문에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데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그게 이제 연세대학교와 상위권대학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지문인데 그 지문이 뭐냐 하면 그런 지문이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지금 고등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이라면 비문학에서 나와 있는 그런 어휘들은 개념어가 겁나게 많죠. 근데 이거는 개념어가 많지가 않거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런 제시문을 써보세요. 거기다 씁니다, 여러분. 현상형 제시문. 현상형 제시문. 현상형 제시문은 직접적으로 주제에 해당되는 개념이 나와 있지 않은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덥네. 자, 목소리는 들리죠? 현상형 제시문은 직접적으로 개념이 나와 있지 않아. 오케이. 그러면 직접적으로 개념이 나와 있지 않으면 내가 이 제시문을 뭘 해줘야 돼? 개념화해야 돼. 개념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우리가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직접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conceptualization이라고 해. 개념화라고 해. 개념화. 이 개념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에서 시가 정확히 떠오르진 않는데 나무는 폭설을 뚫고 폭설을 견디며 고개를 들고 이런 시가 있다. 자, 이게 예전에 그 경희대학교에서 나왔던 지문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제 그때 주제가 뭐였냐면 지식인이었어. 지식인의 태도. 그러면 우리는 이 시를 보고 이 부분을 보고 자, 지식인의 태도다. 그러면 이 지식인의 태도에서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걸 보고 개념화를 한다면 폭설, 고난, 그 다음에 견디다, 인고, 고개를 들다, 저항. 그럼 지식인의 태도라고 하는 것은 고통, 극복의 주체성과 저항 정신을 의미한다. 이 개념화예요. 여러분들 이런 유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수능에서 보면은 무엇을 통하여 무엇 우리 문학의 선지 보면 선지 앞부분은 보통 작품이지. 뒷부분은 그거에 대한 개념이잖아. 무엇을 통하여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이 뒤에 게 개념이야. 이걸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아줘야 되는데 그분을 잘 모르면 그냥 본문을 가져다가 카피하는 거죠. 본문을 가져다 카피하게 되면 변별력이 없지. 본문에 따르면 무엇은 이러이런 내용이다. 이렇게 하면 요약인 거야. 연세대학교는 요약이 없습니다. 연세대학교는 비교 추론이기 때문에 비교해서 추론한다는 거는 핵심적인 개념을 찾았다면 요 놈의 차이가 뭐지? 여기 뭘 의도하지? 이 의미를 분석해 줘야지 본문을 단순하게 정리하는 걸로 하게 되면은 내 글의 변별력이 있을 수가 없겠지. 그래서 오늘은 그런 구성, 그 다음에 독해의 방식, 그 다음에 글을 쓸 때는 어떤 식으로 쓸 것인가, 요거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주제어가 뭐였어? 차이와 갈등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러면 제2신문가에서 차이는 뭐고 갈등은 뭐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차이는 뭐고 갈등이 된다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렇게 들어가야 돼. 그죠? 그러면 차이는 생각해보면 가에서의 차이는 미술적의 취향입니다. 취향이야, 취향. 작품에 대한 취향. 나는 이런 작품이 좋고 저런 작품이 싫고. 이게 차이야. 차이인데 이 차이가 갈등이 됩니다. 갈등이 돼. 그죠? 그 여기 보면은 그걸 어디에서 찾냐면 거기에 연구자들은 피험자들에게 클레 칸딘스키 어느 걸 더 좋아하느냐. 그래서 두 집단 X는 클레를 좋아하고 W는 칸딘스키를 좋아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이 있어. 네 번째 줄에 피험자는 15점의 점수를 A와 B에게 배분해야 했다. 예를 들어 A와 B는 각각 9점과 6점을 받을 수도 있고 5점과 10점을 받을 수 있는데 밑에 보니까 밑에 두 번째 줄입니다. 실험 결과 피험자들은 대부분 자신과 같은 집단. 여기 중요하죠. 취향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그들의 정서라든가 그들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동류 집단이지. 그죠? 일종의 어떤 유대감이나 소속감을 갖는 거야. 취향이 같으니까. 그래서 자신과 다른 집단에 속한 사람에게 낮은 점수를 주었어. 그죠? 결과적으로는 불공정하죠, 불공정. 그죠? 이게 무엇이야? 여기서 갈등이라는 건 그런 차이를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갈등의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근데 이거는 이제 취향인데도 그런데, 제2심은 나는, 여기는 차이가 인종적 차이예요. 근데 제2심은 나를 독해를 좀 꼼꼼하게 해줘야 되는데, 제2심은 나에서는 인종적 차이인데, 백인, 흑인. 근데 인종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 인종적 차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또 인종에 내재된 건 문화적 차이가 있어. 그죠? 문화적 차이. 그럼 문화적 차이라고 생각해봐. 문화는 여기 종교가 다르니까 종교적, 인종적 우리가 추론할 수 있어. 그럼 이것들이 다르다는 건 이들의 뭐야? 사유방식. 그 다음에 생활방식. 이런 차이가 있는 거야. 근데 여긴 어때? 이 그림을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면 인종 간 갈등 사례의 건수, 인종 차이를 드러내지 않는 활동 수행의 정도. 자, 도표는 항상 X축 먼저 봅니다. X축이 정확하게 인과관계는 아니라 상관관계, 전제, 결론.
자, 인종 차이를 드러내지 않는 활동의 수행 정도. 차이를 드러내지 않아. 그런 인종 차이를 드러내지 않으니까 갈등이 겁나 많아져요. 차이를 드러내지 않으니까 갈등이 많아져. 근데 그림 1을 보니까 인종 차이를 드러내는 활동 수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갈등 사례가 오히려 적어져. 이상하지 않냐? 이상하네. 여기는 인종의 명시. 이건 뭐야? 갈등이 약화되는 거야. 여러분이 찾아야 될 게 있지. 왜 그럴까? 왜 이러지 그냥? 그쵸? 거기 보면은요. 밑에서 네 번째 줄 한번 보면 제20번 나에서 여기서 연구자가 분석한 것은 인종간 차이를 드러내는 문화와 인종간 차이를 드러내지 않는 문화가 조직 내 인종 갈등 발생 건수와 어떤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가 였는데 밑에 보니까 상관관계를 갖고 있어. 한쪽은 차이를 드러내지 않으니까 겁나게 갈등이 많아지고 차이를 드러내니까 갈등이 점점점 줄어. 왜 그럴까? 여기가 여러분의 이제 해석의 포인트. 왜 그렇죠? 그냥 서로 이해해서 아니 그럼 조건이 이상하잖아. 그냥 서로가 내가 이런 인종이야 라는 걸 드러내니까 그러면 제가 저런 인종이니까 이해해 주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 문제의 의도를 잘못 이해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1번 문제와 2번 문제는 매우 유사한 하나의 조건이 있어. 여기 보면 자 제시문 가를 보면은요. 1번 문제 2번 문제가 아니라 가하고 나가. 제시문 가를 보면 조건이 어떤 거냐 하면 자 그래서 피험자에게 일정한 점수를 주는 거야. 점수를. 근데 밑에 보면은요. 실험 결과 피험자들은 아까 대부분 자신과 같은 집단에 소속된 사람에게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자신과 다른 집단에 더 낮은 점수를 주었다. 이 앞부분에 있는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거든. 뭐라고 했냐면 세 번째 줄에 또한 피험자들은 각자 다른 누군가에게 점수를 더 주거나 덜 주는 일로 영향을 받지 않았다. 포인트입니다. 영향을 받지 않았어. 이쪽은 내가 가산점을 주든 아니면 감산 뭐 어쨌든 점수를 올리든 빼든 누구에게 서로에게 영향이 없어. 연세대학교 문제가 정말 좋은 문제는 이런 겁니다. 나는 영향이 있어 없어. 이 나는 어떤 조직이에요? 기업입니다. 응? 빨간색 오케이. 나는 기업이에요. 기업. 여긴 기업이잖아. 기업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인종 간 갈등이란 건 뭘 의미해? 그렇죠? 조직 자체가 갖고 있는 코워크, 협업의 가능성을 낮추고 기업에서의 일의 효율을 낮추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면 무엇이 떨어지게 됩니까?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야. 그럼 누구에게 영향을 미쳐? 나에게 영향을 미쳐. 그러니까 이쪽은 여기는 영향이 없지만 이쪽은 영향이 있어. 잘 생각해봐. 이쪽은 감정적으로는 싫어. 저 새끼 저거 야 저거 힌두교 아니야? 야 저거 이슬람교 아니야? 저거 뭐 기독교 아니야? 또 없나? 불교 아니야? 서로가 갖고 있는 배타성이 있겠지. 인종에 따라서 문화가 다르니까 저 새끼들은 소고기를 먹어. 저 새끼들 돼지고기. 그럼 이런 것들이 문화적으로 용인하지 못하겠지만 명시화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오늘 우리 그 부서에서 회식이 있어. 근데 여기 뭐 알라신이 뭐야? 마호메교도 있고 뭐 힌두교도 있고 뭐 불교도 있고 그러면 자 오늘 회식 돼지고기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잠깐 제 돼지고기 제 소고기 안 되니까 오늘은 그러면은 야채나 먹으러 가자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일단은 서로가 갖고 있는 인종적 차이를 인식하게 되면은 가능하면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행동들을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말들을 제한하게 돼 있죠. 오케이? 여긴 정서적으로 이쪽은 굉장히 정서적 반응이야. 저 새끼가 칸딘스키 야 난 끌레가 최고지.
칸디스키를 좋아하고 있어. 칸디스키 이상한 놈인데. 그죠? 근데 여기는, 야, 저 자식 저거, 인종적 편견을 갖고 있다면, 응? 저 백인, 저 허연 놈 저거, 아직 덜 익었잖아. 흑인, 저놈들은 너무 뭐 익었잖아. 황인, 우리가 딱 미디움이지. 이런 인종차별적 발언. 이런 그 잘못된 생각들, 이런 것들은 서로 앞에 부분 보면요, 갈등이 나타나죠. 드러내지 않으면. 왜? 편견이 있다는 거지. 근데 그 편견도 꾹꾹. 야, 씨, 내가 저 싫지만 먹고 살아야지. 뭐가 더 중요합니까? 여기는 정서 혹은 뭐 감정보다 이성적 판단이 더 강력하게 개입을 하는 거야. 그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하고 나하고 다를 파악을 할 때는 이게 차이 자체가 뭐냐? 차이가 이성적인 거냐? 정서적인 거냐? 인종적인 거냐? 취향이냐? 이런 속성에 대한 분석이 많이 들어가야 돼. 그리고 그거에 따라 가지고 반응. 내가 이게 갈등이 되냐? 된다? 왜냐하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일단 가하고 난 여러분 알겠죠? 제이시와 나는 갈등이 돼. 왜? 나에게 영향이 없거든. 감정적으로 그냥 싫어하는 거야. 제이시와 나는 참아! 저 자식 저 황인종 황인종을 뭐라고 하죠? 안 좋은 말로 뭐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어쨌든 뭐 옐로우 치킨인가 뭐라고 하긴 하는데 어쨌든 뭐 그런 말들 꾹꾹 참는 거죠. 뭐가 괜히 갈등 일으켜서 make money 하지 못하는 것보다 갈등 일으키지 않고 make a lot of money 하는 게 좋죠. 오케이? 자, 그럼 제이시문 다도 같은 맥락으로 보는 거야. 제이시문 다에서의 차이는 뭡니까? 그냥 개체의 차이예요. 제이시문 다를 보면은 인간이 아무리 이기적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본성이 이와 상반된 몇 가지 원리가 분명히 존재한다. 이기적인 건 본성이지. 근데 그 안에 몇 가지 다른 원리가 있대. 이 원리로 인해 인간은 타인의 운명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바라보는 즐거움 이외에 얻는 것이 없어도 타인이 행복해지기를 바란다. 훈훈하네요. 훈훈해. 연민이나 동정 이런 종류의 원리다. 연민, 동정. 이것이 사실은 차이를 극복하는 방법론이죠. 그렇지? 인간이 갖고 있는 이기성을 극복하는 방식이야. 좀 더 볼까? 타인의 비참함을 목격하거나 아주 생생하게 느끼게 될 때 우리는 이러한 감정을 느낀다. 어떤 감정? 연민, 그 다음에 이타성 이런 건데 우리가 타인의 슬픔을 목격하고 슬픔을 느끼는 일이 자주 있다는 것은 굳이 예를 들어 입증할 필요도 없고 왜냐하면 도덕주의나 인간미가 풍부한 사람 물론 무도한 악당이나 사회의 법률을 극렬하게 위반하는 사람도 이러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 우린 타인이 느끼는 것을 직접 경험하지 못해. 따라서 타인이 어떻게 느끼는지 알 수 없어. 따라서 우리 자신이 동일한 상황에 처한다면 무엇을 느낄지 추측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내 형제가 고문을 받고 있다고 해도 나 자신 안락한 상황에 있는 한 나의 감각은 그 형제가 겪고 있는 고통을 결코 전달해주지 못하겠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상관하는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이분법적으로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느끼는 그 고통을 내가 느낄 수는 없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의 감각은 우리의 자신을 넘어선 적이 없고 넘어설 수 없으니까 대상을 모른다는 거야. 몰라. 근데 오직 상상력을 통해서 우리는 타인이 느끼는 감각에 대한 어떠한 관념을 형성할 수 있다. 그렇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이걸 공통감이네, 공통감. 그런 상상력조차 우리가 타인의 입장에 처한다면 우리의 느낌이 어떨지 제한할 뿐인데 우리 상상력이 묘사하는 것은 타인의 감각한 결과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감각한 결과물일 뿐이다. 상상력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타인의 처지에 놓아보고 이게 역지사지의 관점, 공감입니다. 핵심은 공감이야. 그래서 밑에 5번째 줄 보면 아니다. 위에서 6번째 줄 2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이거 프린트아웃 했을 때 요 윗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들. 이거 입학처에 가면 다 있죠. 요 내용. 그래서 밑에서 한 6번째 줄 보면 어떤 고통을 겪거나 고난에 처한 일은 매우 큰 슬픔을 불러일으키므로 우리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스스로 인식하거나 상상하는 것만으로 그 관념이 생생하거나 희미한 정도에 비례하여 타인과 유사한 감을 느끼게 된다. 자, 근데 여기서 핵심이 있어. 여기로 끝나면 안 돼. 밑에 2번째 줄. 동정이나 연민은 타인의 슬픔에 대해 우리가 동료로서 가지는 감정을 나타내는 반면 공감은
타인이 느끼는 모든 감정에 대해 우리가 동료로서 가지는 감정. 핵심 뭡니까? 아무에게나 우리가 공감을 느끼지 못하죠. 적극적 공감을 갖는 것은 그 사람과 내가 동료라는 거야. 일종의 뭐 유대감을 기반, 유대감. 자, 재심은 다. 재심은 다에서의 차이는 뭡니까? 개체의 차이. 그렇죠. 이게 갈등이 돼야 안 돼. 여기는 갈등이 안 돼요. 갈등 X. 자, 근데 여기에서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데 왜 갈등이 안 될까? 이거는 강력한 뭐 때문에? 공통감 때문이에요. 공감이에요, 공감. 이상하지 않아? 공감, 감정이지. 자, 그럼 오히려 이 차이는 우리가 느끼는 이성적인 인식이야. 이성적 인식에 의한 주체와 타자의 분리를 얘기해.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이러한 차이가 갈등으로 되지 않을 수 있는 건 바로 여기에 공통감이다. 근데 공통감 자체도 전제가 있죠. 무엇일 때? 동료일 때. 그래서 무엇? 정서적 유사성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건 바로 문화적 유대감. 문화적 유대감? 혹은 공동체 의식?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제이심은 가를, 나를, 다를 분석할 때는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차이가 뭐지? 이 차이가 갈등이 될까 안 될까? 갈등이 된다면 그 이유는, 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오케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정서나 감정에 해당되는 거 하나, 이성적 판단에 해당되는 거 하나,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풀어줘야지 여러분의 답이 다른 친구에 비해서 변별력이 있는 게 되지, 그렇지 않고 본문을 갖다 베끼거나 내용을 정리하는 수준의 그런 low qualified한 글을 쓰게 되면은 변별력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는 1번 문제였고, 쌤이 또 계속 2번 문제 여러분하고 해석을 하도록 하겠고요. 선생님이 이 강의를 들으려면 강남 러셀, 대치 러셀 먹고 살아야 되잖아. 털어야죠. 부천 리드스롱 하이논술, 목동 토마스 아카데미, 그리고 편입 논술은 화상 강의로 진행이 되니까 궁금한 점들이 있으면은 선생님 블로그에 와서 여러분이 댓글을 달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조윤 병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